자, 그다음 또 요런 것들도 또 주의해야겠다도 재밌네요. 아까 말씀하신 성적 상승 얘기처럼 요런 것 좀 별로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김밥, 연꽃, 뭐, 네. 아이들이 이제 학습법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는 하루에 단어를 몇 개씩 외우고, 그래서 못 외운 단어는 이제 주말에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은 하루에 몇십 문제씩 풀고, 안 풀리는 문제는 이제 그 뭐였지?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주말에 하고, 뭐 그게 안 되면 이제 인강 듣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법 쓰는 친구들이 자기 있고. 주도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게 더 가면 그 네이밍을 해요. 그러니까 뭐 플래너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포스트잇 학습법 뭐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경기외고에서 이제 봤던 자소서에 나왔던 게 이제 엉덩이 학습법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좀 안타깝다 진짜.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놓는데, 이게 그 학생,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애가 얼마나 깊이 있게 뭔가를, 그러니까 일단 자기주도적이게 좀 덜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한다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학습을 해온 거니까, 계획을 짜서 내가 할 수 있어요를 이제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렇게 나를 잘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 네이밍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뭔가 깊이 있게 해봤던 거, 이런 것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한 거는, 그러니까 자사고에 쓰는 친구들 같으면 다 누구나 그런 과정 이미 겪었을 거여서 그렇죠. 약간 변별이 안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외고도 이제 이런 학습법 쓰는 게 이제 외고 중에서 경쟁률이 좀 있는 학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쟁률이 좀 없는 외고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학교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평가자도 내가 봤던 서류들, 아까 상대평가잖아요. 네네. 서류들을 기반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쟁률이 이제 낮은 학교로 가면 사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내가 이제 공부했던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어요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요게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이제 도움받아서 했던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쓰면 안 되냐, 이런 것들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받았다고 씁니까 일단? 일단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뭐 어떤 그 뭐였지, 그 국가별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관련돼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뭔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뭐 그러다 자료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모가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모가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자료들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줬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긴 하거든요. 도움 받으세요.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듯이. 너무 대단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데 그거를 본인이 다 흡수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고 내가 흡수 못한 부분은 버려야 돼요. 나중에 면접에서 발목을 잡힐 거기 때문에. 근데 흡수할 수 네네. 있다면 하는 게 맞다. 그럼 자기소개서에는 사실은 처음에 누가 도와줘서 배운 다음에 내가 했다고 씁니까? 아니면 저는 내가 했다는 했다고 것만 씁니까? 내가 했다고 써야죠. 아니 했다는 것만 했다고 써야죠. 안 한 건 아니니까.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다 흡수했으니까. 거기 이제 누가 도움을 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글자 수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불필요한 글자 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면접에서 네. 물어봅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처음부터 네가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그 누가 이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개념들은 요거는 어떤 거야라고 했을 때 뭔가 자료들을 건네줬을 거잖아요. 그 책일 수도 있고 자료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자소서는 끝내는 재구성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재구성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이렇게 빼고, 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완성되어 있는 걸 줬지만 그걸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서 읽었던 책과 자료들이 구비돼서 나와야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해해내갖고 이것들을 구현해냈어요. 그러면
면접관들도 사실은 읽으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애가 혼자 했을 리는 없어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했다면 이런 것들 혼자 했다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긴 봤을 거야.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아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 나가더라도 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다 보면 분명히 다 보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답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근데 것들이 면접 질문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질문으로 치고들어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애들이 보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SPS, CS 뭐 이런 거 써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중학생이 그걸 쓸 일은 없거든요. 유료잖아요. 유료기도 하고 쓸 일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평가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붙여. 네가 정말로 SPS나 SAS 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다면 이런 개념들도 보긴 봤을 건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래? 이게 이제 추가 질문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R을 썼습니다. R로 했다고 해도 R에도 개념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R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R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짠다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애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가 그런 것들 본인이 혼자 다 짰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외에도 프로그램 짜본 거 있을 건데 어떤 거 있니? 제가 이게 외길 인생입니다. 요거만 R로 짰다? 그러면은 그 R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면접 문항을 출제할 때 거기 선생님이 한 50분이 들어가거든요. 50분이 들어가면 사실 거의 전교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목별로 다 들어와요. 과목별로 이제 다 들어오고, 그럼 이제 평가자도 이렇게 자소서를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이제 좀 물어봐요. 정보 선생님?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 이제 정보 선생님이 그 취미가 이제 해킹하는 거랑 그다음에 드론 만드는 거랑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통계학이랑 요게 이제 취미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프로그램 어떤 애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유행했을 때 물어보면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해주죠.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물어보시면 확인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코치를 해주세요. 그런 것도 좀 치고 들어가면 돼요. 면접관분은 사실은 그걸 잘 모르지만 내 전공 파트가 아닙니다. 네, 요걸 물어봤을 때 요런 답변이 나와야 될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고 가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 정도는 이제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 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은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걸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걸 다 네 걸로 흡수해라.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묻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책만 읽어라. 이거 최고다. 예전에 보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책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책 읽은 거 말고는 특별히 뭔가 없기는 했어요. 근데 그 책만 가지고 연계를 잘 시켜도 사실은 이야기는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주변에 같이 논의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 더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고 만약에 그게 과학 관련된 서적이라면 그 책에 그 개념 들고 과학 선생님 찾아가라. 그래서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그런 친구가 생기고 그런 고민해 줄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선생님이 해줬다면 그 선생님이 과연 학생부에다가 얘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단어들을 안 써줄까요? 써줄 거고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그 작은 문구 하나도 영향을 주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쓰는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글을 짧게 쓰세요. 네. 학생부에 보면 항상 2줄, 3줄이에요. 많이 써준 거예요. 여러분 그 2줄, 3줄, 과학 선생님 2줄, 3줄 써줬잖아요.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나머지는 안 써줘요. 그래서 2줄, 3줄이면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2줄, 3줄 써준 애에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최고 이런 단어 쓰잖아요. 과학 선생님은 이런 단어 절대 안 쓰세요. 이사오고 안 쓰시는 스타일인데 최고의 단어 들어갔다. 그거는 이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 사랑하는 소수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얘는 과학 선생님한테 사랑받네. 그리고 이제
T군요. T.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랑 이제 또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국어 선생님 일단은 다 화려해요. 문구가 되게 화려한데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들을 읽어 보다 보면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봐야 되고 그래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쓴 학생부도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열 선생님인데 이렇게 써줬구나 이런 부분도 좀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교사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보이잖아요. 과학 선생님 글 길게 안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써줬구나 이런 단어를 써줬구나 이게 보이니까 정말 학생 평가가 어느 정도 능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매년 이렇게 워크숍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약간 그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잘 쏙쏙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시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시면서 전 국민의 입학 사정관화를 꿈꾸시는 박준성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사실 자소서 이제 쓰다 보면 우리가 되게 고민이 되는 게 그 탐구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까지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얼만큼 또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대체 뭐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아발론 이주유 좋아요 구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발론 이주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